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한 송영철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그 내용이 너무 와닿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읽어가는 투로 말씀드려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직의 미래는 조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이나 직책은 달라도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절실함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역할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사장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한다면 사장처럼 이 책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속에서 자신의 입체적 지위를 깨닫게 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주체별로 자신의 역할,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게 되고요. 내게 맞는 역할,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CEO, 임원, 팀장, 팀원 각 직급별로 직위, 직책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EO는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임원은 내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팀장은 오늘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팀원은 바로 지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조직은 C줄과 날줄이 전략적으로 얽혀져 있는 유기체이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생명체임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장의 마인드로 일한다면 개인과 조직 모두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수행되는 곳을 바로 현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현장을 정확히 모르면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역할이라고 하는데 조직 내에서 각자의 몸값에 맞는 역할 수행을 통해 밥값에 맞는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 실장이 송대리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미래가 없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개인은 CEO의 대리인인 동시에 상위 직책자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할에서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역할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조직이나 CEO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여 제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인재입니다. 조직 내에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는 절로 나게 마련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트 이치무라 사다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망이 없는 기업은 임원이 부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부장이 과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며 과장이 대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리가 평사원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면 평사원은 무슨 일을 할까? 평사원은 기업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조직이든 마치 실무자처럼 세부사항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관리자가 있는가 하면 현업에서 뛰기보다는 관리자처럼 후배들을 관리하려고만 하는 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뒤쳐져 있으면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비수가 전방에만 나가 있으면 수비에 구멍이 뚫리듯 조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CEO와 임원, 팀원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을 꼽으라면 바로 팀장입니다. 팀장은 실행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팀장의 역할은 팀원들로 하여금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위 조직에 기여할 주요 성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행 전략과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맹신하는 CEO. 강산이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의 방법이 그대로 통용될 거라고 착각하는 CEO들을 보며 부하들은 회사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CEO는 결코 과거를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세기 이후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CEO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 즉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 목표를 공략하기 위한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니즈와 이면의 욕구인 원츠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오늘 송 대리가 오늘 김 팀장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한다면 겉으로 술 한잔은 니즈지만 실제 김 팀장은 송 대리가 내면 속에 원하는 원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동료나 고객 역시 니즈와 다른 원츠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니즈와 원츠의 차이가 바로 소통의 오류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소와 사자처럼 말입니다. 소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최고의 풀을 주었는데 사자가 고마워하지 않는 사실에 크게 실망을 했고 사자 역시 애써 얻은 소중한 고기를 주었는데 소가 기뻐하지 않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CEO는 회사 내부의 성공 사례를 찾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부 구성의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니즈와 원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와 공감하며 소통하고 경영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상명하복의 권위적 사고방식 하에서는 쉽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위나 직책보다 역할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리더가 구성원에게 요청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요청받은 일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능동적으로 일을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임원은 CEO의 보좌가 아닌 보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 임원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인식입니다. 전망이 없는 기업은 임원이 부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부장이 과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며 과장이 대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리가 평사원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면 평사원은 무슨 일을 할까? 평사원은 기업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임원은 앉아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링컨 대통령은 재직기간 동안 4년 동안 군대에서 병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의 사례는 1980년대 미국의 경영 이론가인 톰 피터스가 주장한 눈에 띄는 경영, 즉 현장 경영,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의 중요성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임원은 조직을 운영할 때 한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래 성과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성과 창출 인프라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해내기 위해 그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임원의 역할입니다. 임원은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여 예리하게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직무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인재를 발견하고 키우는 일이야말로 임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자, 팀장은 팀원들로 하여금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팀장이 팀에 기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팀장은 상위 조직의 성과 목표와 전략을 먼저 확인하여 팀의 업무와 연계된 전략 과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상위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전략 과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그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하게 하기 위한 3대 조건으로는 첫 번째, 뚜렷한 목표.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역량에 부합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벽 교수는 컴퓨터 게임은 게임은 물론 전체를 구성하는 한 판 한 판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들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크고 뚜렷한 목표를 계속해서 갖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과정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각자 실력에 적합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도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쉽다가 다음 단계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게이머는 내적인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강화하고 증폭시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이 달성해야 할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우수한 품질로 많이 수확되었냐는 성과의 여부입니다. 팀장 역시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코칭과 피드백을 주는 것은 물론 적합한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완수해낼 것인가 하는 성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책임지고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몰입하게 만들어 조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들은 컨설팅한 경험에 따르는 팀장들은 사업의 성과 목표와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플랜을 20% 정도, 업무 진행 과정에 지시하고 보고하고 의사결정하고 자원을 통제, 컨트롤하는데 70% 정도, 업무를 수행, 결과를 평가한 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 하는데 10% 정도의 역량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결국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코칭해주는 역할보다 실행 과정을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전략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에
힘을 더 기울여야만 합니다. 팀의 연간 성과 목표는 기업의 비전이나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배수진입니다. 성과 목표를 겨냥하여 공략할 수 있는 타깃이 정해져야 합니다. 저조한 성과를 거둔 팀원에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단치고 소리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전략 분석을 해주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팀원의 눈높이에 맞춰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피드백은 감정이 아닌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팀원과 연초에 합의된 성과 목표와 역량 목표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성과 목표 달성 전략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팀원은 정량화된 정보를 통해 일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일의 전후 좌우 맥락을 정확히 짚어 원하는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란체스터의 법칙입니다. 강자는 무조건 승리하고 강자는 무조건 승리하고 약자의 패배는 불가피하다라는 숙명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역발상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때 초반에는 우세한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을 정해 그곳에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크고 강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역발상을 통해 범위를 세분화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는 물론이고 원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의 행동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질에 맞는 성과를 내는 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고퀄, 높은 자질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팀원은 함께 일하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명품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 마인드가 아닌 사내 기업가로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 팀원의 비중은 아마 90% 이상일 것입니다. 90% 이상의 구성원이 회사의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팀원의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선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할지라도 실패 후 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반드시 팀원은 자신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구호지책으로 자신의 직장 생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원은 자신의 소통을 변화시키려 리더의 소통 방식 역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통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꼭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은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하고 CEO는 CEO답게, 임원은 임원답게, 팀장은
팀장답게, 팀원은 팀원답게 정녕 우리는 우리의 몸값에 맞는 밥값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모두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딱딱한 표현도 있었고요. 나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나간 내용에 대해서 읽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소 이렇게 의사 전달이 좀 딱딱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결론은 우리 역할에 맞는, 우리 직책에 맞는, 우리가 내 역할에 맞는 일을 해 나가고 모두가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기업의 미래, 5년, 앞으로 10년의 미래는 정말 밝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낮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밤에 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송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